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일자가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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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부산하고 울산에 그 비 많이 안 왔습니까? 괜찮습니까? 피해가 없습니까? 네, 아, 괜찮습니다. 예, 아, 다행입니다. 대구에도 괜찮습니까? 네, 예. 아,
비가 또 안 올 때는 엄청 안 오다가 올 때는 또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러신다고 하대요.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좀 골고루 비가 생육할 때 비가 골고루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돼. 그게 다 인과응보지요 지금요. 자 321쪽이요. 아닙니다. 323쪽이요. 저번 시간에 이제 그랬는데 실감이 난다. 실감이 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난다는 것은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하는 거예요. 실감난다. 실감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가 그 이치를 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그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실감이 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실감 나기를 기다려요. 실감 나기를. 그러니까 그 감나무에 감이 익어서 그 감 밑에 딱 그 가가지고 입 벌리고 그냥 꼬리 나도록 기다리는 거죠. 그거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배우고 그 다음 익혀야 되는 거죠. 쭉 익혀야 거기에서 이치가 바로바로 느껴지고 실감이 나는 거죠. 뭐 간단한 얘기로 내가 화가 막 탁 났어. 그런데 딱 모습 공식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했더니 화가 좀 스르르 가라앉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화라는 것은 정말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네. 그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조금 더 이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화를 내는데 화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이지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요? 화를 내는 자가 없어요. 화를 내는 내가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자기가 알 수 있다면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상대성인 모습들은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고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지 그것을 만드는 그 작인이라고 하거든요. 만드는 그 어떤 조물주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다, 아상, 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라요. 나다, 내가 어쩌고 이랬을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딱 꼴갱이가 있어. 그 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보림선언에서는 이제 공부를 쭉 하시니까 안 그러겠지만 그 능엄경의 안한존자 처음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이랬거든. 그냥 보통 사람들은 다 몸 안에 있는 줄 알아. 그 나라는 그 어떤 꼴갱이가 내가 몸 안에 있는 줄. 몸 안에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는 거지. 뚝 찾아봐도 없어. 뭐 발에 있냐, 심장에 있냐, 뭐 신장에 있냐, 뭐 세포에 있냐 찾아봐도 없어 나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뇌에 있다 이러거든요. 뇌에 있다. 그럼 뇌라는 것이 생명이 끊어지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뇌도 불에다가 부르르 타서 다 넣어버리죠. 뇌만 빠개서 바깥에 내놓고 화장 안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다 그대로 통째로 말아가지고 그냥 딱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뇌도
손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관이라는 거지. 근데 뇌는 모든 기관을 총체적으로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을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이제 옅게 하면 옅게 공부를 하는 것이고 깊게 공부를 하면 더 깊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나까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집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아집에서 벗어나서 내가 공이 될 수가 있지. 또 1차의 모든 육진 경계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1차의 모든 법도 엉꾸는 있으나 그는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하자면 그걸 소지장이라고 하는데 그 법집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그 김은숙 도가님 어떤 사람은 이 모습공식을 그냥 스리슬쩍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그 기초가 탄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인이 배겨야 됩니다. 인이 배겨 있어도 내라는 거, 무엇이 옳다라는 거, 그러다라는 거, 이런 거 할 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안 나와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나라는 생각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허공으로 써 있나? 허공. 이 불가에서 이 허공병 걸리면은 정말 약도 없다고 얘기를 했죠. 허공이라는 것은 그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빌려오는 이름이거든요. 말구잖아요. 언어, 말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문자나 어구로 들어가죠. 그걸 붙잡고 들어가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면 뭘로 들어간다? 뜻으로 들어가죠. 뜻으로 들어가니까 불성이다, 성품이다, 허공이다, 법신자리다 이렇게 막 말은 다르게 해. 말은 다르게 하지만 하나의 뜻으로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헷갈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 지금 인연과 좀 화를 낸다거나 이것이 좋다거나 이것이 싫다거나 지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말한다든지 하는 것에 뭐가 없냐면 그것을 하는 주체, 능이라고 합니다. 주체자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늘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깊은 번뇌예요. 번뇌 중에서 그걸 미세번뇌라고 하는데 깊은 번뇌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깊은 번뇌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우리의 본래의 성품자리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주관과 객관이 나뉘어져서 꼭 내가 성립이 되고 내 밖에 세상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이 모습이 어떤 것을 모습이라고 하는가를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렇게 거친 거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모습이고
지금 말하는 나다 하는 그 관념, 이념, 종교, 명예, 무슨 이론, 뭐 이치, 이런 것도 다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라는 것이 들어앉으면 모습이에요. 분별을 해서 들어앉으면 모습이에요. 그러나 들어앉지 않으면 바로 절대성 자리의 묘유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는 우리는 지금 매우 어렵거든. 왜냐하면 이미 분별을 딱 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 밖에 다른 것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모습 공식으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정말 이 종교 또는 뭐 하느님, 뭐 깨달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전부 다 뭐다? 전부 모습입니다. 모습이라는 것은 들어앉으면 모습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백독을 하고 계시죠? 이 말 한마디 백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냥 지금은 읽어도 그 뜻이 깊이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 모습이 있는데, 업이 있어. 업이 있으면, 업이 있다고 하면 업이 있어. 근데 업이 공했다고 하면 업이 없어. 도대체 이게 뭔 말이 돼? 아마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업과 참에 나왔다는 것. 아니, 분별망심이,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업과 참회라는 게 있거든요. 업과 참회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178쪽. 이게 178쪽 보면 177쪽 밑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니, 모든 것이 공하다고. 네. 공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업이란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업도 없는 거예요. 업의 당초도 공한 거예요. 참 이렇게 알고 보면 무섭지. 그런데 이 설법을 잘 들으면 보약이고 잘못 들으면 도약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업이 있거든. 업이 있는 게 아닌데 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업도 허공성이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르말이 좋다 나쁘다 하고 말을 지어서 야단치는 거, 이것도 그 당처가 공한 거예요. 전부 도깨비 노름판이거든. 거짓 노름이거든. 망령된 마음의 노름놀이도 전부 그 당처가 공한 것이지만, 망령된 마음의 노름놀이에 따라 지은 대로 그 업이 들어붙는 거라. 들어붙어봤자 업의 당처가 공한 것이거든. 빈 것이거든. 이 도리를 아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령 또한 그 당처가 공한 것이라면 업이 어떻게 들어붙을 수 있습니까? 업의 당처가 비었고 망령도 그 뿌리가 없는 건데 공연히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들어
그래서 업도 없는데 숱한 업을 내가 지어 내가 만들어 이걸 딱 깨뜨려 버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업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업의 강처가 비었어요. 근데 내가 공연히 나라는 거를 지어. 첫째는 나다. 주관과 객관을 만들어서 나라는 걸 지어서 거기서 주관과 객관이 딱 나뉘어지면 거기서부터는 무조건 하는 것마다 전부 모순놀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업이 돼버립니다. 짓는 자가 생겨버리거든요. 하는 자가 생겨버리면 그 짓는 것마다 전부 모습이 말하자면 실제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깔도 소리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라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라는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나라는 생각이 만약에 어쩌다가 한 번씩 없을 때가 한 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또 화를 가져가면 화를 내. 내가 화를 내는데 화를 내는 자가 없거든요. 화를 내는 자가 없으면 화를 내는 상대도 없을 거 아닙니까? 무엇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상대가 있거든. 그렇게 되면 화를 내기는 내지만 화가 업이 안 돼. 그것을 제가 늘 어떻게 하냐면 요새 옛날에 우리 왜 그 테이프에 녹음했잖아요. 그게 공테이프 돌아가는 거죠. 근데 내다라고 딱 있으면은 공테이프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전부 녹음되고 영상이 다 떠져 버려요. 전부. 그거를 무슨 이치로 알아야 되느냐. 모습 공식을 하면서 이해하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은 뭐냐? 눈을 안이빛을 시내로 보는 색성향 육촉법, 육진경계. 그 다음에 육식 플러스에서 18개. 그 다음에 지수화풍 공경식에서 7대. 그런 것들이 다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내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도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가 있으면 아소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조금 실오래기 같은 끝만 연결이 돼 있으면 같은 편 먹지요.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우리가 그러면서 웃는데 일본하고 붙었다 이러면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그때는 우리 온 국민이 이제 그게 애기들까지 다 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몽땅 일본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도 조상 때 학대를 받았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실오래기 정말로 가느다란 실오래기 하나만 아소 내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그걸로 딱 편히 먹어버려요. 상대가 됐을 때. 그래서 옛날 말에 우리 이런 거 있지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 팔이 왜 안으로 굽습니까? 아소가 붙어서 그랬거든요. 내 것이라는 아소가 붙어서. 그래서 팔이 이게 내뻗지 않는다라고 그러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 아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 이제 여기 계시는 모든 도반님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저도 늘 모습 공식을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할 때 모습이라는 것이 처음에 아는 거 그거는 아주 얕은 거예요. 아주 거친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점점 나의 감정,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러다라고 여기는 거. 백봉쌤한테 공부를 할 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졸고 또 졸고 하는데, 차려정진을 하면, 낮에 선생님 법문하시면 법문을 못 들어. 비몽사몽이야. 그냥 앉아서 존다고 전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졸고 또 졸고 이러는데 차려정진을 시키십니까? 내가 그걸 물은 적이 있어요. 그냥 밤에 딱 재우고 정신 또리또리 할 때 선생님 법문도 듣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밤에는 반드시 자야 된다는 것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겁니다. 밤에 반드시 자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수백만 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형성이 된 거죠. 형성이 되다. 그것도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도 모습공식 하면서 재미있는 공부예요. 모습공식 되게 재미있는 공부예요.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요새 뭐야? 부자 간에 친구 간에 정치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지요. 싸움 난다고. 정치,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 특히 정치, 종교는 이념적으로 되게 강한 거거든. 이런 마우스처럼 이런 물건이 아니야. 정신으로 똘똘똘 뭉쳐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딱 얘기를 하면 나는 어느 한쪽으로 지금 고정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 사람 얘기하면 벌써 마음속에 스물스물 그거 닌 틀렸는데 하고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네. 저 사람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딱 챙기고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래 안 그러면 소리를 듣는 그 마음에 딱 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거 안 되죠. 안 됩니다. 딱 얘기하면 막 그냥 맞받아 친다. 그냥 막 내가 옳리 네가 옳리 해갖고 막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데 막 싸움이 붙죠. 요새는 좀 안 그렇는데 옛날에 말입니다. 추석이나 명절 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 만나면 어른들이 꼭 술 자시고 싸움판으로 끝나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그 형제들 만나고 이랬을 때. 그거 왜 싸움판으로 끝나나? 이제 뭐 아주 첨예한 문제도 있겠지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평소에 조금 고리가 끼어져 있다가 막 폭발을 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모습. 이 모습 공식을 할 때는 이 모습이라는 것 무엇인지 굉장히 세밀하게 자기가 잘 파악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모습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거친 번뇌가 있고 미세 번뇌가 있거든요. 나다 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다. 이거 다 번뇌거든요. 이거 다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관과 객관 이런 거는 그 팔식에 들어간다. 팔식. 그러니까 아래아식, 팔식, 그러니까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하는데 팔식에 들어가는. 우리가 조금 보이는 거는 내가 지으면 내가 받고 또 이런 생각이 계속 지어가고 이 정도는 볼 수 있을라나 몰라도 벌써 주관과 객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미세번뇌에 들어갑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할 때는 도대체 모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잘 파악이 돼야 돼요. 그냥 설렁설렁 모습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이 정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은 평생 하는 거예요. 모습 공식은 평생 하는 거라고. 평생. 그래서
323쪽 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몸도 자체성. 네? 내 몸도 자체성이 없죠. 자체성은 하나의 슬기자리 아니에요. 예, 자체성이란 슬기자리를 말합니다. 슬기만이 있을 따름이거든요. 이 말 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합니다. 슬기자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씀이지요. 슬기짜리라는 것은 바로 지혜짜리. 일심. 하나의 그 한마음 자리. 그 자리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관과 객관이 나오고 거기에서 쭉 이렇게 온갖 마음이 다 일어나면서 우리의 세상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도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마음자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공은 이 빈 거 말입니다. 눈으로 보는 빈 거. 손으로는 잡을 수 없지만 눈으로 보는 빈 거. 이것도 다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슬기자리에 바쁜 건 뭐 있으면 늦은 건 뭐 있습니까? 슬기자리는 모습이 없으니 바쁘고 늦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내가 허공을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슬기자리에는 바쁜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어요.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바쁜 생각이 나, 어떤 경우에는 느린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희비애락이 다 달라지겠지만 그 앞소식에 빠르고 늦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말씀도 바로 너의 본래의 본성자리에 앉아라 하는 말씀이나 꼭 한 가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지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모든 사람의 그 불성자리는 다 하나예요. 다 똑같은데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온갖 모습을 다 놔두죠. 온갖 모습을 놔두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바쁜 마음을 내. 어떤 사람은 또 막 해태한 마음을 내.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바쁜 생각이 나면 편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내가 게으른 생각이 나면 편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본전은 하지요. 근데 꼭 이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잘 안 되네. 잘 안 되고 잘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네. 가면 내가 뭐 게을러서 그러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후렴구를 붙여서 이제 점점 아상을 더 견고히 하게 됩니다. 후렴구를 자꾸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아상을 점점 더 견고히 합니다. 왜? 자기는 모릅니다. 아상 자체가 모습인데 아상을 더 견고히 해. 그러니까 이것을 제하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참 잘 안 됐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잘 안 됨.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해서 딱 잘라버려야 돼. 후렴구 붙이면 안 돼. 후렴구를 붙이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아상을 공고히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잘 몰라. 그래서 뭐 반성하고 되돌아서 반성할 것도 없어. 그냥 딱 잘라버려. 자꾸만 잘라버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김강현 도반님 혹시 그렇게 자꾸 잘라본 적 있습니까? 자꾸 잘라본 적 있냐고. 모습 공식으로. 자꾸 네네 잘라보니까 어때요? 일단
소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파생 상품이 발생을 안 하죠. 그럼요. 파생상품이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쩌냐면 딱 해서 자꾸 자기가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아상을 더 공고히 해서 자기를 까든지 안 그러면 업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요.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선언을 오면 막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열정하고 욕심은 다르거든요. 열정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열정은요, 순수한 마음으로 쭉 가지 않고 벌써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화를 시켜요? 아상을 강화를 시켜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말하자면 내가 그래서 자꾸 우스갯소리를 뭐냐면은 깨달아서 불행하면은 공부할 사람이 있겠나요? 깨달으려고 할 사람이 있겠나요? 내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깨달으면 불행해지고 처참해진다. 고생 구덕이 된다. 이러면 아무도 안 할 거라 공부를. 근데 공부를 하면 뭔가는 내한테 좋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 해. 전부 다.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여기에 오면은 처음에는 욕심으로 와가지고 점점 그것이 때를 벗어서 나중에는 열정으로 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욕심이 진짜 오래도록 안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죠. 제가 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선원에 지금 한 50여 명 되시는 분이 공부하는데 그냥 이렇게 봐도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이렇게 있으면 걔 하는 거 딱 보고 말하는 거 딱 보고 그 집에 뭐까지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이분이 지금 그 욕심으로 지금 아직 그 마음이 말하자면 장벽이 쳐져 있느냐. 안 그러면 그 장벽이 욕심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졌느냐. 내가 이거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 내가. 그래서 그것이 허물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 3년은 걸리는 것 같아.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모습 공식을 자꾸 시키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뭔가는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걸 막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구나라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데 그 욕심을 자기가 인정하고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먼. 이렇게 해서 내려놓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 같단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욕심만 좀 내려놓으면 공부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꼭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꽉 결심하는 거하고 그 욕심은 좀 다른데 그렇게 딱 하면은 그것이 장벽이 돼요. 자기한테. 장벽이 돼서 스스로 그 자기가 공부하는 걸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그거 다 모습이거든요. 그런 게 다 모습이에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모습을 자꾸만 자기가 내려놔. 어떻게 내려놓느냐? 사정없이 딱 잘라버려. 인연과 조건,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공부를,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시는 분. 그런데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자가 누구지? 라고 묻는 주관이 있거든요.
그 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이게 머스콩씨가 하는 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을 때 그 내가 없이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이 자리겠죠. 그러나 묻는 주관이 딱 있거든. 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있어. 내가 있는데 이 머스콩씨가 하는 자가 누구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딱 나뉘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머스콩씨가 하는 자가 누구지? 변화될 것이다. 사정없이 딱 쳐버려. 그렇게 하면 주관과 객관이 딱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그걸 딱 쳐라는 겁니다. 치라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꾸 치면.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몸도 자체성이 없어.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자기 몸이 자기인 줄 알아. 내인 줄 알아. 내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 몸도 자체성이 없지요. 하나의 모습이죠. 이 말이죠. 내 몸도 하나의 모습이죠. 나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의 모습이죠. 이 말이죠. 그런데 자체성이라는 것은 무슨 자체성이 따로 있고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체성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짜리 하나뿐이다. 우리의 그 불성짜리, 법신짜리 하나뿐이다. 거기에서 온갖 전부 모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오로지 자체 그 자리에 바쁜 건 뭐 있고 늦은 건 뭐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허공이라고 말을 빌려서 허공이라고 내가 그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허공을 말한 것이 그 뜻을 얘기를 한 거다. 그 뜻. 그런데 우리 선언에도 벌써 여러분이 요 허공을 하나의 뭘로 한다? 그 고정화를 시키는 분들이 하나둘씩 있어요. 그래서 저번 일요일에도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허공과 같은 허공이라는 것은 빌려온 하나의 업구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은 막 허공에 퐁 빠졌으니까 허공을 꽉 붙잡고 있는 거죠. 꽉 붙잡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할 일은 허공을 때려 부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엇도 비었다라는 말은 공성이라는 그 무엇에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뭘? 허공을 꽉 붙잡고 있네. 죽으라고. 그 붙잡아봤자 뭘 붙잡는 거야? 붙잡을 것도 없는데 뭘 붙잡고 있는데? 관념을 붙잡고 있죠. 고정관념을. 그래서 허공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그것도 허공도 뭐 붙잡으면 모습이라고. 안 붙잡으면 자유롭지요. 근데 붙잡으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슬기 자리에는 바쁜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쁜 것도 없고 늦은 것도 없다라는 건 중도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바쁜 거 아니면 늦은 것이거든. 또 이런 거 A 아니면 옳다 아니면 그르다거든. 또 있다 아니면 없다거든.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맨날. 그러니까 늘 양변에 떨어져 있는 거죠. 늘 양변에 떨어져 있어서 중도라는 것은 바쁘다, 늦다의 앞서시.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쁜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늦은 거. 바쁘고 늦은 거는 뭡니까? 모습입니다. 바쁘고 늦은 거는 다 모습이에요. 그 모습의 앞서시, 그 모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앞서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바쁜 생각도 나고 어떤 경우에는 인연과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는 바쁘게 생각도 되고 인연과 조건으로 어떤 경우에는 느린 생각도 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쁘게도 살고 늦게도 살고 하면서 온갖 희비애락이 벌어지는데 바쁘고 늦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시계는 빠르고 늦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도 늘 네 본성 자리에 늘 가 있으라. 우리로 말하면 늘 절대성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새말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단문 공부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늦다라는 것을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그럼 제할래? 우선 모습 공식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바쁨,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늦음, 변한다 올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해. 오로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해.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는 그 자리에 딱 가 있거든. 그럼 모습 공식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바쁘면 바쁜 것을 굴리고, 늦으면 늦은 것을 굴리는 것이 새말기거든요. 그렇거든, 그게. 김원숙 도반님 이해하십니까? 네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딱 알아야 되냐면 바쁘고 늦은 것이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또 바쁘다 늦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내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절대성 자리에서 늘 이렇게 그 제일 처음에 반문 공부를 할 때 지금 동진이 있고 정진이 있어요. 그 문진 가운데 듣는 문진 가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처음에 입문을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사람. 왜? 동진이면 온갖 소리죠. 소리야. 그러니까 있는 소리인데 소리도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음악 소리, 무슨 소리, 새소리, 빗소리, 나를 부추기는 팔풍, 나를 부추기는 소리, 나를 비난하는 소리, 뭐 온갖 소리가 다 있어요. 온갖 소리가.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딱 그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거든. 그거 굉장히 어려워. 동진에서 그 이근운동할 때 처음에 동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면 우선 들을 줄을 알아야 돼. 들을 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거를 계속시키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을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반문 공부를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뭐 어쩐다 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다? 전부 망상이에요. 망상. 여기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그러면 지금 장현 도반님, 일유 도반님, 등강 도반님, 일심행 또 일공 선배님 이렇게 다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한 자기의 그게 견해가 다 달라. 그럼 그건 허공으로서의 나 아니지. 보편타당한 것이 아니지. 진리라는 것은 보편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보편타당한 것이 진리인데 다 다르지 않냐고. 다른 거 다 그냥 그만두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알지 않냐고. 허공으로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네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네가 다르고 그 뜻이 다 다르면 그것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니지. 고정관념이지. 고정관념.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에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할 때까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일요도바님, 제가 얘기하는 거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강보련도바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알겠습니다. 임순자도바님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늦고 어떤 사람은 빨리 해. 그죠? 그게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떤 사람은 늦게 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에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쫙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는 몰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모르는데 그거를 자꾸만 몰라 한다. 내가 잘 쓰는 말이 뭐지? 자기를 하는 거. 잔머리 굴려. 잔머리를 자꾸 굴려. 저는 그 점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뭐 잔머리 안 굴리는 거. 만약에 딱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나는 딱 안 붙이거든요. 왜? 허공으로서의 나를 내가 모르잖아. 나 딱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만약 선생님이 허공으로서의 나 했을 때 내가 번개같이 선생님하고 그 선생님 말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졌어야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를 아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지지고 뽑고 해가지고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 그 외에는 뭘 안 붙인다? 후렴을 안 붙이는 거지. 딱 허공으로서의 나에서 끝나버리는 거지. 김은숙 도반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어디서 좀 듣고 보았다고 자꾸만 잔머리를 굴리네.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계속 범벅을 만들어. 호박 범벅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허공으로서 나가 어딜 갔는지 모르고 범벅만 남어. 그렇게 공부하면은 10년 100년을 공부해도 공부를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난 잘 몰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래서 그냥 일념으로 해. 호흡하시는 분도 반드시 일념으로 하게 되지요. 호흡만 일념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말하는 놈하고 듣는 놈이 한 놈이 돼서 듣게 되거든. 실제로 한 통속이 돼서 듣게 돼. 일단은 들어야 되는데, 들을 줄을 알아야 되는데, 들을 줄을 알아야 내가 듣는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죠. 실제로 경험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앉았을 때 쭉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렇게 다닐 때도 어떻게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걸을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 들을 때도 허공으로서, 말할 때도 허공으로서. 자, 저기서 동진, 온갖 소리를 다 해. 저 사람이 나보고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뭐 어쩌다거나 저쩌다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어디에 가 있다? 듣는 마음에 딱 가 있거든. 그러면 그런
팔풍이 일어나는 경계에 어떻게 하는, 내가 딸려가지 않지요. 딸려가지 않고 그 팔풍 경계가 일어나도 내가 그 듣는 마음에 딱 가 있거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 막 자기가 막 이리저리 막 조작을 하는 게 아니거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를 해서 그 동진, 그 팔풍 구동이 되는 그 동진에 내가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말귀도 저절로 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이 능엄경에 보면 이 익은 원통 공부, 반문 공부가 굉장히 성근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근이 있다는 건 전생부터 공부를 해왔다라는 얘기인데, 뭐 우리 보림소년에 오시는 분들은 전생에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마 인연이 돼서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동진과 정진과 나중에 듣는 것까지도 다 벗어나게 하는 그 방법의 초입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임유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딱 들어라. 자, 저기서 막 뭐 해방한 빗소리도 듣고 파도 소리도 듣고 우리가 막 듣는데 가만히 잘 못 듣거든요. 도대체 이걸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이렇게 쭉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딱 일념이 돼요. 일념이 되는 상태가 듣는 상태가 돼요. 그걸 본인이 터득을 할 것이다. 일념이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듣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공부를 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차례를 짓는 겁니다. 뭐 환인 줄 알면 차례를 지을 것도 없고 그렇다는데 환이라고 아는 것이 얼마만큼 알 수가 있느냐. 나라는 것도 환이고 내가 보는 세상도 전부 환이다. 내가 지금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 생명이 아프다, 슬프다 하는 것도 다 환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되냐? 그건 맨입에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원각경에는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알아라. 환인 줄 아는 것이 뭐 아주 깊숙한 것이 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얕은 것도 환인 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인 줄 안다는 것은 끌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안 끌려가는 경계예요. 근데 환인 줄 모르니까 맨날 끌려다니지. 맨날 끌려다니.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